네, 간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U.S. wholesale inventories rise solidly, may boost second quarter GDP. 미국의 도매 재고가 예상을 웃도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5% 증가를 웃도는 것입니다. 도매 재고는 GDP를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요. GDP 산정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도매 재고 역시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도매 판매는 1.3% 늘어났고 현 도매 판매를 감안한 도매 재고 비율은 1.18개월치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분기 GDP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Small business optimism rises in May. 네, 미국 소기업 오너들의 경기 낙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기업 낙관 지수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요. 이 소식 CNBC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CNBC에 따르면 전미 자영업연맹은 5월 소기업 지수가 전달보다 1.4포인트 오른 96.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세부 항목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오너들은 2%포인트 높아진 10%를 기록했고 5월 예상 매출은 5%포인트 높아진 15%를 기록했습니다. 순익 추세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5월 소기업들은 기업당 평균 0.11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NFIB는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정상적 확장을 나타내는 개선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로존 소식입니다. ECB's MAC sees room for further easing. 네,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는데요. 이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ECB 정책위원인 조세프 마쿠츠 위원은 기준금리를 기술적인 제로금리로 추가적으로 완화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런 기술적 제로금리는 실제 제로금리를 상회하는 매우 작은 수준이 되겠지만 사실상 0.00%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쿠츠 의원은 ECB가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산 매입, 양적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금리는 낮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쿠츠 위원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 등에 추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그리고 상품 시장,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소 조용한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좀 6시 구간대에 나온 뉴스 한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다시 좀 고배를 마시게 된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외환 자유화 그리고 외국인 등록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이 선진지수 진입에 실패를 했고요. 중국 A주 같은 경우는 신흥시장 편입을 좀 도전을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보류가 됐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A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더 관심을 많이 모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좀 실패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나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미 충족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외환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아직까지 뭐 신흥국의 요즘 투자 분위기가 더 긍정적으로 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흥국 지수에 남아있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신흥국 선진지수에 편입한 이후에 6.7%의 주가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더 긍정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